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가족은 작년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시댁과 거리를 두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상처 줄 건 다 줘놓고 이제 와서 잘 지내보자고 손을 내미는 모습이 너무 속보이더라고요. 제가 거절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강하게 시댁 식구들을 내쳐버렸어요. 아마 저희 가족에게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테지만 평생 영 끊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편과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지 벌써 25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부면에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 모든 것이 열악했었죠. 그래도 젊음 하나로 열심히 살아오다 보면 분명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를 인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시간이 흐른 만큼 형님 집안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시부의 사업을 이어받았던 터라 어렵지 않게 많은 걸 물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었죠. 시부는 장남인 아주버님이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면서 작은 아들인 저희 남편한테는 조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주버님만 감싸고 돌았었죠. 그런 차별이 어렸을 적부터 있었던 터라 남편은 항상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불쌍한 남편은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두 발로 뛰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 눈에는 한참 부족해 보였는지 좋은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남편의 말로는 어렸을 적 아주버님과 남편이 개울가에서 놀다가 남편이 깊은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버님이 남편을 구하려다가 같이 물에 휩쓸렸었고 남편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급류에 휩쓸렸던 아주버님이 뒤늦게 구출이 되었지만 사경을 헤맬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있었고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자 집안의 장남인 아주버님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뻔했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남편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 일이었고 한참 지난 과거인데 세월이 지나서까지 아주버님만 감싸고 도는 시부모의 행동은 잘못된 것 같아 이 문제로 꽤 오랜 시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상처가 많다 보니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시부모님한테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었지만 시부의 사업도 그만큼 커진 상태라 저희가 발전된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시부모님한테 아들 손자들을 안겨준 반면 저희 부부는 딸 손녀를 안겨줘서 그것 또한 비교하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로 인해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저희도 그냥 잘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해야 될 도리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안 좋은 마음을 계속 품게 되면 그만큼 증오심이 점점 커지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잘하려 했지만 상처받고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 시댁 식구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꽤 크게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랜 기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전부 다 쏟아내게 되었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이 사람도 어머님 뱃속에서 똑같이 10달 품어 나왔는데 과거에 그런 일 한번 있었다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으로서 맞는 거예요? 이럴 거면 저희도 이제 그만 찾아올게요. 더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듣기론 그때 아주버님이 깊은 물 쪽으로 밀어서 생긴 문제였다면서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이 사람 구하려다가 생긴 사고였는데 이게 왜 이 사람한테만 탓이 있다고 죄를 돌리는 거죠? 어렸을 적부터 물을 싫어했다고 그러는데 아주버님이 강제적으로 밀어 넣었다면서요. 모든 원인 제공은 아주버님이 했는데 이 사람한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인 거죠. 이제라도 이 사람 그만 차별하세요. 다른 가족들은 서로 챙겨주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는 얼굴만 보면 상처되는 말만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 더는 못 견디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어요? 저희도 이제 너무 지쳤어요. 너희들이 뭘 얼마나 했다고 연을 끝내만내 하고 있어? 과거가 어찌됐든 우리 큰아들이 죽을 뻔했던 건 사실이고 저놈은 어렸을 적부터 워낙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해서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순 없더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도 있는 법이야. 동서도 이제 그만 좀 해. 얼굴 볼 때마다 불만투성이면 뭐 어쩌자는 거야. 서방님이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겠어? 아버님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고. 차별한다고 불만을 먼저 가진 것보다 본인들의 행동이나 되돌아보지 그래. 어차피 얼굴 볼 때마다 이런 식이면 차라리 얼굴 안 보는 게 낫지. 어머님, 이럴 바엔 그냥 영 끊고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득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서도 그걸 원하는 거지? 네. 어차피 이런 대우 받느니 저희도 이제 그만 오려고요. 그래도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매번 온 거지만 어차피 달라질 수 없다는 거 이제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오는 게 서로에게 상처되지 않는 길일 것 같네요. 그럼 할 말 끝난 것 같으니까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하여튼 간에 성질머리 하고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나저나 우리 손자가 이번에 아쉽게 삼수하고 머리 좀 식히려 군대 간다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아쉽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번에 군대 다녀오면 너희 아빠 밑에서 일 배우고 같이 할아버지 사업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대학 그거 살아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희 아빠랑 할아버지도 대학 안 나왔는데 지금 봐봐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잖니? 군대도 시간 끄는 것보다 일찍 다녀오는 게 좋은 거니까 잘한 결정이야. 그리고 만나는 여자도 있다며? 그 집안도 꽤 잘 산다면서. 군대 다녀오면 바로 날짜 잡도록 해라. 할미도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녁 가자마자 바로 결혼해서 자리 잡는 게 좋겠다. 너희 할아버지랑 진지하게 의논 끝에 내린 결정인데 이거 한번 확인해봐라. 어머, 어머님, 어머나,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집문서잖아요. 아니 이렇게 큰 걸 받아도 되는 거예요? 5억이나 되는데 정말 괜찮겠어요? 이번에 군대 다녀오는 것도 빨리 전역하고 그 집안과 결혼 날짜 잡을 생각에 그런 거였거든요. 상대 집안에서도 제 아들이 서둘러 군대 다녀오고 결혼하는 걸 원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신혼집으로 딱이겠는데요? 34평이면 둘이서 생활하기 딱 좋죠. 당신이 아버님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이런 좋은 일도 생기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형님 아들은 삼수생이고 잘한 것도 없는데 5억짜리 아파트 그냥 내어주고 제 딸은 아예 거들떠볼 생각도 안 하시네요. 일부러 저희 보라고 앞에서 꺼낸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나가기 전에 보여주는 건 뭔데요. 제 딸은 이번 수능 한 번에 합격했어요. 대학 입학 날짜까지 잡혔는데 그건 아세요? 정말 어쩜 이러세요?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해도 손녀딸까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동안 많이 참아왔지만 오늘만큼 상처받았던 적 없었는데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평생 만날 생각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말 있으면 오늘 전부 다 쏟아내버려. 여자가 수능 합격하면 뭐가 되니? 어차피 결혼하면 고무장갑 끼는 인생인데 수능 보면 뭐해?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아깝지. 형편도 안 좋은 것들이 쓰잘머리 없는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가서 돈 좀 있는 남자 만나서 살림이나 차려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집 주제에 수능 합격했다고 알아달라는 것도 어이가 없다. 얘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삼수생 앞에서 수능 합격했으니까 축하해달라면 내가 좋은 말이 나가겠니?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의 아들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네요. 어차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오지 않을 생각이었고 기대도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 차별하는 거 나중에 똑같이 갚아줄 테니 한번 두고 보자고요. 사람이 도끼를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편도 이미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딸에게 던진 5천 원을 주워들어 시모의 얼굴을 향해 다시 되돌려 던져버렸어요.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시모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얼굴에 5천 원을 던졌다고 화를 내며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저와 제 딸을 현관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시모를 밀친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남편을 돌려세워 주먹을 올려버렸어요. 결국 그날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저희 가족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자며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연을 끊어버린 뒤 서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부모의 장례식에도 발을 들이지 않을 거라면서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만큼 쌓였던 감정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삼수생 형님 아들에겐 5억 아파트 해주고 수능 합격해서 입학 날짜까지 받은 제 딸에게는 쓸모없는 계집이라고 고무장갑이나 끼라는 막말을 뱉은 뒤 5천 원 던져준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좋은 말 한번 듣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였는지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결국 그날 이후 지긋지긋했던 시댁생활 청산한 뒤 저희 가족만 신경 쓰면서 살아갔는데 뭔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후련했어요. 시댁 사람들 더는 안 봐도 된다는 게 저와 제 딸에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더 좋았어요. 남편도 악연을 끊어낸 이후 심적 안정을 되찾았고 저희 가족은 앞으로 있을 행복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딸이 원하던 특정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입학날 저희 부부는 고생한 딸을 축하해주기 위해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량 한 대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희 부부는 순간적으로 놀라 뛰어갔네요. 여긴 갑자기 왜 온 거예요?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진 않고 제 딸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너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나도 처음엔 그 말을 믿지 못했는데 사진 한 장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몰래 찾아가 보니 정말 거기에 개가 있더라. 언제부터였어? 이미 엄청 성공했으면서 왜 이런 걸 나한테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런 거니? 나도 어머님 따라서 가봤는데 사람 엄청나게 많더라. 돈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대? 어쩐지 그동안 무슨 말을 해도 찍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동서네가 얼마 전에 아버님 댁에서 한바탕 난리쳤을 때 동서랑 서방님이 뭘 잘못 먹었나 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 그래서 여기 찾아온 이유가 뭔데요? 내 딸이 잘 나가는 게 당신들과 무슨 상관인데 내 딸 입학식 망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 내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한 달 평균 매출만 억대인 것 같은데 대학은 왜 들어간 거야? 그냥 지금처럼만 유지해도 떵떵거리며 먹고 살겠더구만. 저번에 내 집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었을 때 뭔가 있을 것 같더니만 지들이 잘 나가니까 아쉬울 게 없었던 거지. 우리 앞에선 없는 척 하더니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니? 언제부터였어? 너희들 서해바다 앞에 카페 건물 올린 거 언제부터였냐고? 하루에 손님만 기본적으로 1000명 단위로 오던데 그동안 얼마나 벌고 있었던 거야? 너희들 우리 회사랑 계약해라. 요즘 사업이 주춤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해결 방법이 생기게 될 줄 정말 몰랐네. 내 딸이 운영하는 사업에 숟가락 얹을 생각 하지 마. 우리가 언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돈 모아 딸이 원하는 사업 밀어주면서 당신들한테 손 벌린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염치로 내 딸 사업에 끼어들려고 해? 그래서 입학날 다짜고짜 찾아온 거야? 김치국도 적당히 마셔야지.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작은애 너 정말 이럴 거냐? 내가 그동안 이끌어온 사업이 얼마나 힘들게 운영해 왔는지 알면서 등 돌리겠다는 거야? 같은 업종인데 서로 도우면 좋잖아. 제 딸이 카페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개집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면서 개나 소나 사업하면 성공하는 줄 아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제 딸한테 평생 상처되는 막말을 쏟아냈잖아요. 당신이 커피 머신이랑 원두 사업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내 딸도 카페 하나 운영해보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개집은 집안일이나 배우면 된다고 내쳐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당신들한테 손 벌리면 나중에 더 많은 걸 바랄까봐 입 닫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또 용케 알아내서 내 딸 입학식에 나타나? 우리 딸 사업 망하게 하지 말고 당장 꺼져. 당신들이 들어오는 원두랑 커피 머신은 절대 쓸 일 없어. 제 딸이 고등학생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학교에서 성적도 좋았었고 열심히만 공부하면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 능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시부가 운영하는 커피 사업을 어렸을 적부터 지켜봤었고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20살이 되자마자 도와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었어요. 안 도와주면 그만인 걸 굳이 상처되는 말까지 꺼내서 눈물까지 쏟아내게 만들었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저희 부부는 제 딸이 원하는 사업을 도와주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지만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제 딸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남편과 함께 살면서 모아두었던 돈과 상당히 많은 대출을 지원받아 20살이 되자마자 제 딸이 원하는 카페를 오픈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처음부터 잘 될 순 없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결실로 맺게 되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꼭 들려야 되는 관광 코스로 만들어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 딸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닌 계절별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그 결과 한 달 매출은 억대로 올라가게 되었죠. 제 딸이 시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면 커피 머신과 원두 같은 걸 지원받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었을 때 제 딸이 품게 된 도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 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걸 굳이 제 입으로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커지게 되자 많은 손님들이 제 딸의 카페에 들리게 되면서 시모의 지인분들 중 제 딸의 얼굴을 알고 있던 분이 시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시모는 가족들을 데리고 제 딸의 카페를 몰래 찾아가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하게 되었고 주춤하고 있던 시부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딸의 입학날 찾아와 숟가락을 얹으려 했던 거였네요. 딸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조금 늦었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수능을 보게 된 거였고 좀 더 전문적인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제가 제빵 커피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하게 발전하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그런 제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조용히 지내기만 하면 시댁 식구들은 모를 줄 알았는데 같은 관련 업종이라서 그런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제 딸의 카페에 커피 머신과 카페 운영에 관련된 제품들을 넣길 원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들여오는 원두도 제 딸의 카페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장 돌아가라고 했지만 돈 냄새를 맡은 시댁 식구들은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대학교 앞에서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며 싸우다가 결국 이런 상황을 제 딸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와 형님 내외는 제 딸을 보자마자 급하게 달려가더니 양손을 잡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네가 성공할 줄 알았다.
네가 할아버지 사업 체질을 닮아서 카페 운영을 기똥차게 한다며? 이렇게까지 발전될 줄 알았다면 할미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을 텐데 그동안 몰라봐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 대신 우리가 앞으로 원두랑 사업에 필요한 제품들 싸게 해줄 테니 같이 손잡도록 하자. 아, 저희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대해서 아셨구나. 그래서 찾아온 거였어요? 난 또 왜 왔나 했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온 이유가 할아버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저를 이용해 맥을 뚫으려는 거죠? 가족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는 온갖 막말에 상처는 다 줘놓고 저희 아빠 엄마 눈에서 눈물 쏟게 만들었으면서 그 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선 전혀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면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작에 알았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겠지. 이건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니? 한마디만 해줬어도 너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상황을 숨기고 있어서 문제가 커진 거잖아. 그래, 네가 원하는 답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니? 그 말 100번 1000번 해주마. 앞으로도 항상 너희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이번만큼은 꼭 너희 할아버지와 손 좀 잡아주면 좋겠구나. 가족끼리 사업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알지?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이 분야에 성공하려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 많다고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하고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봤어.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뭐였는지 알아? 꼭 성공해서 당신들 짓밟아 주겠다는 마음밖엔 없었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다고.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이를 악물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다고.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줬던 상처 배로 갚아주려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리 앞에서 당장 꺼져. 당신들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고 망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으려는 당신들이 역겨울 뿐이야. 내 딸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전부 다 쏟아냈어요. 그날은 딸의 입학날이었는데 시댁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야 될 시간을 전부 다 망쳐버렸고 쌓인 게 많았던 딸은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퍼부어댔던 딸의 거침없는 말에 묵묵히 참고 있었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더럽다며 막말을 퍼부어대더니 제 딸에게 달려들려 하길래 남편과 제가 시댁 사람들을 가로막은 뒤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입학 첫날 난리가 난 이후 시댁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보란듯이 카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시댁 사람들도 저희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더 이상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는지 그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 집에 또다시 우르르 몰려왔어요. 작년에 비해 몰골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시모가 뱉은 한마디는 솔직히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시부가 아주버님과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커피 머신 기계를 직접 개발하고 납품하던 시부의 기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관련 업종의 업체에서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버렸고 결국 폐업 직전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가 개발한 커피 머신 기계에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제품을 만들 때 신경을 덜 쓴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커피를 내릴 때 뜨거운 물이 나오는 토출구에서 먹어선 안 될 가루 같은 게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시부가 서둘러 수습을 해야 했는데 이미 납품한 물건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알루미늄 가루 같은 게 커피와 함께 섞여 나왔고 그 커피를 마시게 된 손님들의 신체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어떤 분은 가벼운 증상인 반면 또 다른 손님은 문제가 심각해질 정도로 상태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 시부는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폐업을 막기 위해 시부가 만든 제품을 제 딸이 운영하는 카페에 드리고 싶다는데
제 딸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제품을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당연히 단칼에 거절하게 되자 시댁 식구들이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한다는 말이 폐업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카페 하나를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딸이 카페 하나를 최근에 더 늘렸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먹고 살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딸은 그런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더니 그대로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도 상대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알고 보니 삼수생이었던 형님 아들이 시부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제품 만드는 걸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건너뛰었고 대충 만들어서 사태가 심각해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아들은 군대를 갔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댁 식구들은 결국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시부가 그동안 이끌어왔던 사업이 순식간에 안 좋은 소문으로 퍼지게 되면서 결국 폐업 위기에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아마 회복은 힘들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만약 제 딸이 시댁 식구들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커피 머신을 들여놓았다면 제 딸의 사업에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었던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칠 뻔했었는데 그때 단호하게 행동한 건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은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숟가락 한번 뜰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져야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을 거고 저희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보란듯이 열심히 살려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깨닫는 게 있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